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론이 달서구 병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시민 합의를 뒤집고 수차례 말을 바꾸며 혼란을 야기한 홍준표 시장에게 건립 지연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건립기금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달서구병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수차례 말을 바꾼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두류정수장 이전 부지에 다른 시유지를 매각한 돈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돌고 돌아 원점으로 왔는데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며 내년 총선 달서구병 선거전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서구병 출마설이 나오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홍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초 계획을 뒤집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달서구청도 입장문에서 사필 규정을 내세우며 신청사 건립 시기를 1년 2개월 표류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용판 원칙이 홍 시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달서구병 지역 국민의힘 시의원과 부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홍 시장과 김 의원을 치켜 세우며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폐악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달서구병 지역을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화살을 돌리며 싸움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이 신청사 건립기금 2천억 중 1,400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건립 재원이 모자란다고 저격했고, 홍 시장까지 지원 사격하며 협공을 했습니다. 이에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건 600억 원인데 이것도 이후 결산 추경에서 일부 채워 넣었다며 신청사 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시장의 건립 지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과 전직 시장의 책임론, 권 전 대구시장의 결자 해지론 등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 달서구병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 대상에 현재 동인동 청사도 포함시키자 중구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청사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며 연구 용역까지 한 2년 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중구청은 일단 대구시에 건의할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구 중구청은 당초 신청사가 건립되고 동인동 청사가 비계될 경우를 대비한 후적지 개발 계획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2년 전 65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방안까지도 내놨습니다.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뒤 전담팀을 만들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꼽은 매각 대상 부지 가운데 현 동인청사가 포함되자 중구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동인청사 부지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후적지 개발을 추진해온 중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의 동인청사 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것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연구 용역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졌고 이후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중구청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중구청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중구청은 대구시에 건의할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는 중구청이 대구시와 협의해 동인청사 일대를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중구청과 동인청사를 맞교환한 뒤 차액을 대구시에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구청도 청사가 노후화되어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직접 동인청사를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외에도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공을 들여온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이 매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의 분권이 과연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내년 특자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낙후와 예산 소외, 또 호남 안에서 겪어온 역차별이 특자도 출범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인데요. 하지만 분권의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바쁩니다. 일찌감치 꾸려진 TF팀이 특자도에 필요한 전북형 특례 발굴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색깔은 분명히 하되 중앙과는 유리돼선 안 된다는 명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바뀌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 일단 재정 안정성과 특별 지원, 권한의 대폭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자체가 지위에 맞는 많은 권한들이 특별법 정부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정책이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간은 중앙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치면, 이번에 이게 진행되고 나면 도지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 역시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식의 임의 규정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다른 상위법과 충돌을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특자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특별법을 통과를 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특자도입니다. 이게 거기에 맞춰지는 진짜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전국을 위해서 어떤 맞춤형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특자도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선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는 상생을 강조합니다. 지역의 주인은 지방이라는 그 기본적인 시작에서 지방 분권의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에 맞는 권한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겠나. 현재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각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안은 모두 5개 분야 2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정보 시스템 정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개발원은 다음 달까지 정비 대상을 정리해 실제 데이터 전환은 내년 1월 실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북도와 특별할 결심이라는 그 슬로건도 정해졌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가평군이 수도권에서 차별을 받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에 걸쳐 있는 화학산 자락입니다. 군사시설이 많고 미군 공여구역도 있어 개발이 더딘 곳입니다. 휴전선 민간인 통제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평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저렇게 못 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규정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여기가 군사지역이라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기가 제일 낙후됐어요. 선전이 안 돼요, 여기는. 이 부대가 있어갖고. 2000년 법 제정 당시 민통선으로부터 20km 이내 읍면이 접경지역의 범위였는데 가평군 북면은 25km라며 제외됐습니다. 2008년 법 개정으로 지정 범위가 25km로 늘었고 2011년엔 접경지역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됐지만 가평군을 넣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대상이 되면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이 두 채여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정주 여건 개선과 또 세제 혜택으로 인한 생활인구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평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낙후 지역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현재 막바지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절차가 한창인데요. 어느 지역이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충북지방시대위원회가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컨트롤 타워가 첫 발을 뗀 겁니다. 초대 위원장은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맡았고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교육, 복지 등 분야별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적절히 심의 지원하고 보강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지방시대 5개년 계획안에 윤곽도 나왔습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성장 동력을 견인할 중장기 과제가 담겼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 발전특별법 연내 통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그리고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현안과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위원회가 애초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실질적인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봤을 때 단순히 심의의결 기구에 좀 국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지역 현안이라던가 아젠다를 좀 발굴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부의 비전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의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은 구미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일제에 맞서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격작전을 벌이는 등 의병 활동의 선봉장에 선 위인인데요. 일제 탄압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던 왕산 허위의 후손들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복을 차려입은 후손들이 왕산 허위 선생을 모신 사당을 찾아 예를 갖춰 절을 올립니다. 러시아부터 키르기즈 공화국, 캐나다와 국내까지 13명의 후손들이 구미서 열린 추모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손자와 증손자, 증손녀까지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허위 선생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국을 찾은 겁니다. 자랑스러운 마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먼 데서 살면서 도로인으로 살면서 우리 한국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도 자랑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성화하고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은 구미 이문동 출신의 부호였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분개에 김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의병을 해산하라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흩어졌지만 일제의 압력에 고종이 물러나고 군대까지 해산되자 또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을 맡아 서울 진격작전을 벌였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고 일제에 붙잡혀 지난 1908년 허위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지금의 러시아 지역으로 피신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구미시가 그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 고국으로 초청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독립운동을 하신 왕산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의 삶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또 경인사 사당도 짓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가깝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허위 선생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한 후손들. 젊은 사람들이 히스토리, 그 역사를 잘 알고 우리 할아버지, 정할아버지들 어떻게 활동한 거 그거 좀 이해하고. 구미시는 허위 선생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월체와 삼마여 자 11만 1만 1마야 11만 5천와 5천야 양만 3마야
tanto più dispiette far me non può.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경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옆에 24시간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는 최신 베스트셀러 400여 권을 비치했으며 대구 통합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중구청이 해외 교류 도시인 일본 야오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구는 어린이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등을 시찰하며 야오시의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구정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28일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서구 비산칠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혁신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의원 구속이나 출석 정지 시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 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